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본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만큼 나도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느냐.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요즘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특히 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, 비트코인 투자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지금 그 이자 부담을 못해서 정말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젊은 분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러면 자녀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걸 그냥 눈 뜨고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녀분들이 이자를 갚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최근에 특히나 작년 하반기,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영끌족이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이 자본금으로 하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출을 일으켜서 이용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내던 그 대출금에서 몇 배씩 더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. 근데 이걸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께 요청을 했고,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내가 사는 집 한 채 이게 단데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주택연금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자녀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. 본인의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도 정말 100% 이해는 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또 부모님들의 노후잖아요. 그러니까 나의 노후도 정말 중요하고, 만약에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그걸 나의 노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녀분들에게 그걸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노후의 삶이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그 나이 때까지 내가 만약에 직장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. 그러면 나도 정말 살기가 팍팍한데 자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요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. 주택연금 신청한 그 주택에 배우자나 본인이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부부 이제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한데요.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합산해서 9억 이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. 9억 원이 초과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하나를 팔게 되면 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재산세도 감면이 있고 등록면허세도 감면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또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연금액과 이자까지 또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갚아야 되고요. 이게 3년 동안도 재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,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일정하게 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노후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또 궁금하신 게, 그렇다면 이게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60세 이상 정도 나이가 되셨고 이게 뭐 12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한 20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이게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수령액이 178만 원으로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단점은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집값이 오르더라도 내가 받는 그 연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노후가 아니라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그 대출을 갚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.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게 정말 정답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자산을 많이 늘려서 그걸 자녀에게 줄 수도 있지만,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. 내가 만약에 그런 재산을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가 그 재산을 일구는 그 힘든 과정을 정말 알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결혼을 할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집을 해준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부부가
다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랐더라고요.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을 할 때 집이 없었잖아요.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안 좋은 곳에서도 전세를 살고 이렇게 대출도 받고 돈을 또 모아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힘든 건지도 알게 되고 돈을 모으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알기 때문에 더 돈을 아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또 적금도 들고 그걸 가지고 내 자산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결혼을 할 때부터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집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. 사는 걸 보면 돈을 모으지 않더라고요. 적금이라는 걸 들지 않고 돈이 생기는 족족 그걸 쇼핑을 하는데 쓴다거나 여행을 가는데 쓰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더라고요. 나중에는 보니까 또 외제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.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게 힘든지 자산을 모으는 게 힘든지를 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녀에게 어떤 걸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알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.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본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막상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그때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만큼 나도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녀분이라면 정말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. 막상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부모님이 힘든 건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죠.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힘든 것을 자녀에게 또 짐이 되기가 싫으니까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또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질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한다. 또 그런 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더 모을 수 있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녀에게 알려주는 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그런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항상 월급만 받아서 살면 안 된다. 이 월급이라는 것도 열심히 우리가 아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게 나중에 자녀 스스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산을 이렇게 불려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자산은 우리 거니까 너네에게 줄 것은 없다. 다만 너네가 만약에 집을 갖고 싶으면 스스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.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려줄 수는 있다. 항상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의 재산은 다 내 것이 되겠구나. 그럼 나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건 제가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많이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. 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돈이 이제 전부가 아니다. 자녀에게 너무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또 정답은 아니다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너무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주택연금까지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. 아무쪼록 빨리 이런 사태들이 좀 진정이 돼서 이제 부모님들도 또 노후를 정말 여유롭게 좀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게 노후 문제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기사에서 보면 노후 빈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. 근데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또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저는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0대, 40대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분들도 노후 문제는 뒷전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을 또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네,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